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조만간 송환됩니다.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내일 새벽 2시에 캄보디아를 출발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명민 기자, 몇 명이나 송환이 되는 건가요? 네, 캄보디아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보다 더 많은 60여 명이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그리고 이곳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밤 자정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범죄단지 단속에 적발된 인원들인데요. 대부분이 각종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전세기는 내일 오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비행기에 태우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송환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경찰이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추방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태우고 올 전세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고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송환자 1명당 2명의 경찰이 동행해야 하는데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경찰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100여 명의 경찰력을 서둘러 확보해서 잠시 뒤 캄보디아로 출발할 전세기에 태워 보낼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뉴스 전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인데 지난 6월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병원에 입원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이 로맨스 스캠 사건의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외교부는 해당 범죄와 연루된 정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지 범죄 조직의 움직임도 계속 파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캄보디아 곳곳에서 범죄 조직들이 단체로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커뮤니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범죄 조직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점을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웬치에서 탈출해 캄보디아 경찰서에 감금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 취재진이 구조를 돕는 선교사 등에게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태초 국제공항에서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웬치를 통제하는 수단은 바로 마약입니다. 먼저 마약을 투약해 중독시킨 뒤 하루 15시간씩 쉬는 날 없이 노동을 강요하며 착취했습니다. 마약 중독 때문에 일부 한국인들은 탈출해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처음에 당하긴 했거든요. 사람이 완전 피폐됐어요. 감정, 그리고 순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라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이 30대 한국인 남성을 감금하고 마약을 투여한 건 2년 전입니다.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업무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이제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약에 손이 좀 많이 가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약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도 마약을 사는 데 써버렸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은 캄보디아로 흘러갑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온라인 사기에서 마약 유통까지 손을 뻗으며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돈벌이뿐 아니라 내부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처음에 약을 시키고 나서 약이 빠지고 이가 밖에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할 테니까 이거에 빠지게 해서 이제 한국을 못 가는 거죠. 장시간 노동을 시킬 때도 쓰는 거로 보입니다. 아이스 얼음이라고 이제 이 잠을 깨우는 약이라 그래요. 잠을 안 자고도 계속 기분 좋은 상태로 계속 지낼 수 있고. 탈출엔 성공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30대 남성. 큰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지는 당시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 붙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돌아가서도 제 의지대로 못 멈췄을 것 같았어요. 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조직은 이렇게 사람의 의지를 꺾고 범죄자로 만들어 착취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계엄 당일 문건을 보고 웃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에선 대통령실 CCTV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에 명확히 반대했는데 막지 못해 허탈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경험한 입장에서 시민 안전이 걱정됐다고 변론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구속 이후 처음 모습이 공개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수척해진 상태였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가슴엔 수용번호 52번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인적 사항 좀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1965년 5월 15일입니다. 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몰랐고 당일 계획을 듣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엄을 강행하자 불안하고 허탈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한 허탈한 마음과 정무적 부담감, 그리고 향후 생길 사건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돌려보며 웃던 대통령실 CCTV 영상 속 모습과는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단전단수 지시가 있으면 안전에 유의하라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수많은 인명피해 사고를 경험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알게 된 혹시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며 맞섰습니다.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직접 발언을 하지 않은 이 전 장관은 입을 꾹 다물고 재판부 쪽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계엄 당일 CCTV가 향후 재판에서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김일입니다. 경주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두 국빈 형식으로 오게 됩니다. 두 나라의 정상이 연쇄적으로 국빈으로 방한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에이펙의 무게감도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열흘 뒤 에이펙 주간이 시작되는 경북 경주가 글로벌 외교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주요국 정상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정상은 모두 국빈 형식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사실상 조율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경주에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의 격에 맞는 행사를 치르는 것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당일인 오는 29일, 에이펙 정상회의 본행사에 참석하는 시 주석은 그보다 하루 이틀 뒤 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 등을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빈 방문은 가장 격이 높은 외국 정상 방한 형식입니다. 의장대 사회를 포함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만찬 등이 이뤄집니다. 미국 측은 당초 국빈 방한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최근 논의가 급진전된 걸로 전해집니다. 방한 일정이 짧아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데다 중국 시 주석은 국빈 방한하는 걸 사실상 확정지은 점 등도 고려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 해 소화할 수 있는 국빈 방문은 최대 3차례 정도. 서울도 아닌 경주에서 격에 맞는 의전과 경호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 그것도 하루 이틀 차이로 연달아 국빈 행사를 치러야 하는 만큼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정상을 맞는 두 행사 사이에 격이 차이나지 않게 공식 환영식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투표장이나 국내선 공항에서 본인 확인을 해주는 패스 모바일 신분증을
1,000만 명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모바일 신분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취약점은 통신 3사가 1년 가까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패스앱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시도합니다. 다른 남성의 신분증 인쇄본을 찍었을 뿐인데 통과합니다. 다음은 안면 인식 차례. 신분증 주인인 남성 얼굴을 본뜬 3D 실리콘 마스크를 비춘 뒤 여성이 대신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젓자 통과됐습니다. 성별까지 다른데도 여성은 남성의 모바일 신분증을 손에 넣은 겁니다. 안면 인식에서 위변조를 걸러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술이 적용됐는데 치명적 취약점이 발견된 겁니다. 패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엔 1,100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매장이나 주민센터, 국내선 탑승, 공직선거 투표장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통신 3사 패스 앱은 같은 회사의 안면 인식 기술을 쓰고 있는데 패스 앱만 문제가 된 건 업데이트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가 지난해 12월 이 문제를 발견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마쳤지만 통신 3사가 1년 가까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을 적용할 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면 얼굴과 움직이는 얼굴이 같은지 판별하는 기술 등 일부 검증 절차가 누락된 겁니다. 최근 BTS 정국 등 명의 도용으로 알뜰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 모바일 신분증까지 털릴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TTA 검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앞으로 적합성 평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이번 주말 사이 취약점을 보완한 업데이트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